어쨌든 술토는 방어한다, 지킨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술토의 기본은 닫힘. 이 얘기는 외부와의 차단을 얘기하죠. 이 외부와의 차단이라는 것은 내부적 에너지로 활동하겠다 이 얘기네요. 그죠? 그게 술토가 갖는 기본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술토의 부분이 밖을 차단해서 안으로 갈물이 딘 상태를 유지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게 술토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잘 보시면은 에너지가 안에 있죠. 그죠? 방향이 안을 향하죠. 에너지의 위치도 안에 있고 에너지의 방향도 안을 향한다. 그러면 반대에 진토가 있는데 진토는 열린 상태잖아요. 열린 문을 다 열은 상태. 그러면 에너지는 외부와의 연결이죠. 차단이 아니고.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밖에 있어요. 완전 밖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술토에 비하면은 표면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안과 밖을 넘나드는 기준점에 있어요. 에너지의 방향은 밖을 향하죠. 그러면은 진토가 주된 작용을 한다. 술토가 주된 작용을 한다에 이미 성향이 드러나겠죠. 여기에 술토를 2개씩이나 갖고 계신 분도 계셔요. 성향이 분명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의 에너지로 활동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은 초기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예요. 변형이 쉽지 않다 이 얘기죠. 한번 틀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바꾸는 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그 자체의 작용은 고유성을 지키는 거죠. 술토가 아름다운 건 저 고유성이죠. 진토가 아름다운 것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와 접점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이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형태와 잘 안 맞는다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변형을 하는 거죠. 그게 진토의 아름다움이에요. 술토는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돼도 자기의 처음 만들어 놓은 모양을 지킨다, 유지한다 이거죠. 그게 고유성 유지가 술토의 특징입니다. 쉽게 감정적 변화 또는 외부적인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고집 세다. 자기가 설정한 상태나 모양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변형이 어렵다. 그래서 초기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죠. 그러면은 그걸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고착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고착된다.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걸 수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바꾸고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게 목의 소토와 금의 설기이죠. 술토 입장에서는 목의 소토가 어떻게 되느냐가 외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부분과 연결되는 거고요. 금의 설기로는 술토라고 하는 에너지, 보관된 에너지를 자기 목적 실현으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결과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게 금이에요. 술토의 에너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것. 그걸 우리는 토생금이라고 하죠. 다 이게 술토의 고유성,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한 부분으로 외부의 접점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형태의 술토를 그러한 형태로 보신다면은 술토의 물상을 만들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술토의 물상이 어떤 것들일까? 그죠? 그 강물이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주변이 진토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강물의 모양이 달라지겠네요. 그죠? 황하강, 하류강 그렇게 홍수에 범람을 해서 모양이 바뀌죠. 끊임없이 모양이 바뀝니다. 변화막측하죠. 그래서 한 마을이 생겼다가 한 마을이 사라지고 뭐 이렇게 아예 도시가 사라지는 거죠. 도시가. 그건 진토의 영역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죠. 근데 강물의 술토의 영향, 술토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 변형되지 않는 강물의 흐름을 유지하겠네, 그죠? 저희 얼마 전에 강원도에 그 한탄강 주상절리 그걸 배경으로 이렇게 걷기길이 만들어졌다고 광고를 하더구만요. 자, 주상절리 원래 굉장히 아름다운 데인데 그 가는 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길이 없어서 다 그 트랙을 만들어서 걸을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건너편에서 볼 수 있도록. 자, 제가 주상절리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도 그 모양이 그쪽으로 침범해서 모양을 바꾸고 변형되고 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강물이 흐르면은 이쪽이 술토의 영역이라면은 강물은 이쪽을 아무리 부딪혀도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이쪽이 미토나 진토의 영역이면은 퇴적되겠죠. 흘러와서 이쪽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 이쪽으로 넘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토는 물상으로 보면은 그러한 형태들, 외부화와 차단돼 있는 것. 그러면 저 지명 고성이 아니고요. 오래된 성, 외부의 부분. 저 북유럽의 성들, 창문도 작고 성은 높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립돼 있는 모양들 같은 지역으로 얘기하면 약 높고 건조한데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 도구로 얘기하면은 이런 것도 술토의 물상이겠네, 그죠? 항아리 같은 것. 자, 진토하고 술토가 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술을 여기는 보관하고요. 여기는 차단하죠. 이렇게. 차단한다는 것은 수의 흐름을 막는다. 그러니까 수의 흐름을 바꾸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보관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관은 항아리에 담아서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안 보이죠. 그럼 진토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수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만은 수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뚜껑을 덮어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수를 차단해서
한 거지 수를 덮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의 흐름이 차단돼 있을 뿐 흐름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은 형태, 이런 형태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각도로 보면 여기는 수가 흡수 되겠네요. 그죠? 안으로 스며들어서 고이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겉으로는 잘 안 보여요. 발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푹 들어가겠네요. 그죠? 근데 겉으로는 그게 있는지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흘러버리죠. 수가 흘러서 지나간다. 흘러간다, 지나간다. 그럼 여기는 뭐만 생겨요? 골이 패인다. 비가 오고 나면은, 비가 오면은 여기는 흡수되지만은 여기는 골이 패인다. 옛날 시골 마당, 대부분 시골집들이 이렇게 마당이 있고 여름철에 그 마루에 앉아서 소나기를 보시면은 그잖아요. 마당이 소나기 지나고 나면 골 따라서 보이죠? 상상이 되죠? 아,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른다고요? 2층 양옥집에 살아서.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화단에는 비가 오면은 다 흡수되잖아요. 그죠? 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근데 술토는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외부의 술을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술을 차단하는 거죠. 예. 진토는 술을 안으로 받아들인다. 안에 보관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고요. 자, 여기 얘는 또 다른 부분. 자, 화를 대입해 보시면 다 각각 다시 하겠지만은 이 술토가 화를 보는 것은 기억에 대한 술토 입장에서 화는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출현되는 거예요. 그게 술토와 연결되어 있는 화예요. 술토에는 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가 보관되어 있죠. 화가 보관되어 있어요. 화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화와 연결될 때 술토 입장에서는 보관된 화를 끌어내려고 한다. 이 얘기네요. 그죠? 그거와 접점을 연결하는 것이 되겠죠. 이걸 그러면은 이건 뭐 이따가 해도 되겠고요. 어쨌든 보관이고 여기는 화를 이렇게 흡수하려고 해요. 화를 흡수하려고 하는데 화를 어떻게 흡수해요? 에너지가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표면에 있으니까 화를 흡수하는 것, 화를 끌어들이는 것, 화를 회화시키는 게 표면에서 일어나요. 표면적 작용이죠. 그러니까 축토하고 비교하시면은 축토는 에너지가 안에 있어요. 안에 위치가 에너지의 방향은 밖을 향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화를 끌어들이죠. 흡수할 때의 작용이 화가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안까지. 그러니까 화가 순간 화의 작용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화의 역할이 급격하게 변질된다든지 정지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서 생기죠. 그래서 축토라고 하는 것과 진토라고 하는 것이 화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진토가 화를 회화시키는 것은 표면에서 일어나니까 화의 일정 부분, 화의 운동이 보장되면서 화가 치열해지는 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화는 진토를 만나라. 그래서 화치, 승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적 부분 접근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들이 다르다는 것도 보시고요. 물상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본인이 물상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만들어낸다고 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요. 술토에 적합한 본인의 사유체계를 설정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구분 지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를 통변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 뭐 저런 고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 사유에서 얘기되는 거지 아닐 수 있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건 본인들의 기준에서 설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단단하죠, 겉이. 그죠? 그래서 쉽게 변형되지 않는 것.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가 안에 보관돼 있어요. 그죠? 술토 안에 화가 보관돼 있다고 하는 것은 술 중에 정화죠. 술 중에 정화는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무슨 기억? 네, 정신적 기억이죠. 술 중에 신금이 있어요. 신금도 기억이에요. 이건 뭐뭐의 기억이죠. 자, 몸의 기억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술 중에 신금은 신유술의 신금이죠. 그죠? 신유술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국이고요. 여기에는 이게 여기이고요. 이 여기는 몸에 남은 습관이란 뜻이에요. 몸에 남은 습관.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했던 것이 계속 반복돼서 아직 내 몸에 익숙하게 있는 것. 그게 이 신금의 기억이 술 중의 신금이죠. 유금의 신금은 그런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존하는 거예요. 지금 중심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이죠. 다르잖아요. 그죠? 예. 여기 정화는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예. 정신적 기억이에요. 몸의 기억이 아니고요. 지난 계절, 멀리서 돼 있는. 그게 가까이 있다고 해도 정신에 남아있으면은 요리 간다. 이거죠. 그럼 이걸 잘 보시면은, 이렇게 신정무로 연결돼 있는, 이게 중기고 이게 역이니까, 신금을 쓴다. 술 중에 신금을 쓴다. 그러면 여기하고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술 중에 정화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다는 뜻이죠. 아까 화를 만난다면은 술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화를 요 기억으로 화를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오화가 왔어요. 술토가 있는데 오화라고 온 것은 밖에서 온 거지만은 나한테는 어떠한 오화예요? 내가 옛날에 공부해서 기억했던 것, 정신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기억했던 것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깨우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 각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밖에서 왔다고 해서 저게 새로운 것이냐? 누구한테는 새로운 거예요. 예? 오화가 왔어요. 오화가. 이쪽 기준에서는 오화가 기억의 부분으로 온 거지만 여기에서 온 오화는 꿈꾸는 것이 온 거잖아요. 기억이 아니고 기대하는 것이 온 거예요. 다르죠. 관점이. 자, 그러면 사중에 병화가 나왔어요. 사중에 병화가. 인중의 병화가. 인중의 병화는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지지를 정말로 잘 소화하고 계셔야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인중의 병화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중의 병화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병화의 에너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이 병화가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겠어요? 지금의 병화와 미래의 병화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갈등을 우리는 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